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요즘 송년회 시즌이다 보니까요. 어제 저도 큰 송년회를 하나 치렀습니다. 제가 총무로 있는 어떤 큰 동문회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 한 30여 분하고 송년회를 가지고 어제 좀 밤늦게 귀가를 했더니 조금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술을 먹지는 않습니다. 맨정신으로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취해가는 거를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그렇게 송년회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봤더니 좀 특이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고 어젯밤에도 그렇고, 자, 미국 증시가 제법 깊은 폭의 하락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월요일과 오늘 화요일, 자,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왠지 특이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미국 증시 급락하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이틀 동안 선방하고 있다. 자, 물음표, 느낌표, 땡땡입니다. 자, 뭐 이틀 정도의 상대적인 강세이기 때문에, 자, 뭐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이례적으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그냥 흘려버릴 만한 이슈는 아니다. 한번은 체크해 볼 만한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이야기할 때 이런 비유가 많이 쓰였습니다. 자, 뭐하냐. 자, 미국 증시가 기침 홍홍 하면, 자, 한국 증시는 독감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 많이,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런 현상이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되던 해에 노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때 당시 미국 증시가 한 1%, 2% 정도 하락한, 깊은 하락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분위기에서도 그때 당시 한국 증시가 막 10%씩 하락하는, 주가 지수가 10% 하락했습니다. 엄청난 폭락장이었죠. 자, 그런 하락장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종종 언급되는 뭐랄까, 뭐 속담처럼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증시가 기침하면 한국 증시는 독감에 걸린다. 자, 이러한 흐름이 올해도 10월까지 계속 나타났죠. 자, 미국 증시가 약세 흐름 걸릴 때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 특히 최근에 10월 달에 또다시 노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과거 예전에 비해서는 달라진 점이 있다 하면요. 예전에는 뭐 IT 버블 붕괴 때처럼 미국 증시가 1, 2% 정도 하락할 때 한국 증시가 10%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지만, 요즘은 미국 증시가 기침하면 한국 증시는 가래기침, 조금 더 하락하는 정도. 조금 뭐 분위기는 살짝 바뀌긴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한국 증시가 제법 크게 하락해 왔던 것이 10월까지 증시에서 나타났던 한국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12월 들어서는요, 특이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자, 연 이틀 미국 증시 급락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버텨주고 있고, 자, 12월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 미국 대표 지수죠. 자, 7, 8% 하락한 동안, 7 내지 8% 하락한 동안 한국 증시는 1% 정도의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 11월 달 같은 경우 상승폭이 한국 종합주가 지수가 한 1%포인트 정도 더 높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외국인들은 그냥 눈치 보는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한국 증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것인가? 최근 두 달, 그리고 어제와 그제, 특히나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한국 증시는 왜 미국 증시 대비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을까? 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요 두 가지 개념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냐? 자,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버블론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한국 증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권 증시에 대해서는 저평가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 미국의 증시 버블론은 뭐 지금 뭐 작년 올해 뭐 요 정도에서 짧은 기간에 발생된 건 아니고요. 자, 이미 2015년부터 버블론은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참고 지표로 자, 케이프지스, 이게 로버트 슐러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로버트 슐러 교수의 홈페이지에 가면요, 케이프 지수라는 일종의 이제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0년 퍼입니다. 10년 동안의 순이익을 쫙 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퍼의 개념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케이프 지수가 최근 요 수준이 29 정도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요 레벨은 2007년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 더 전에는 1929년 대공황 직전 그 선을 넘어갔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2015년부터 2015년이면 한 요 정도인데 그때 이미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버블론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니까 비관론이라든가 회의적인 또는 경계성이 섞인 분석들이 수면 아래로 쑥 내려갔고, 상승하니까 상승한다라는 미국 증시의 모멘텀 강세장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그냥 뭐 아주 노골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증시만 승승장구하고 한국 증시와 동아시아권 증시, 특히 중국 증시는 소외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자, 그렇지만 자,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자, 케이프 지수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미국 증시 투자자들 마음 한켠에는 버블론과 경계론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모멘텀이 꺾이면 언제든지 뭐 더 하락하겠구나 라든가 받쳐줄 수 있는 어떤 든든한 바닥, 그런 존재가 너무 취약하다라든가 그런 개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모멘텀이라는 명분 속에 가즈아 같은 강세장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모멘텀이 꺾이면서 자, 서서히 버블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자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꿈이 서서히 깨어지고 있습니다. 푹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어요. 깨어나고 봤더니 이거 버블의 정점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버블에 균열이 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에 반해서 한국 증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권 증시, 특히 중하권 증시는 반대로 역버블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저평가되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저평가된 건 맞는데 조만간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아시아도 버틸 수 없으니까, 제2의 IMF 사태가 터진다니까, 뭐 등등등 이런 비관론이 가득 차면서 한국 증시는 올라가지 못하고, 자, 미국 증시가 승승장구할 때, 자, 한국 증시와 동아시아권 증시는 철저하게 소외됐습니다.
자, 그나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버블 한번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도 화끈한 거 한번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2011년 8월 유럽 위기 이후 2000포인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 2400, 500 뭐 이렇게 가긴 하였습니다만, 예,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죠. 다시 2000포인트 제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미국 증시가 글로벌 자금을 끌어당기고, 자, 모멘텀을 만들어 오면서 버블을 키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와 동아시아권 증시는, 자, 저평가되었지만 모멘텀이었고 나쁜 소식이 많다는 이유로 소외를 넘어 무시당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종종 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스타캐피탈이라는 해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지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고평가된 국가들은 빨간색으로 싹 칠해져 있고, 저평가된 국가는 파란색으로, 예, 차갑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지도를 보면요, 미국은, 예, 땅도 넓으니까 전체적으로 뻘겋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극동지역, 예, 일본은 빼고 한국 증시, 중국, 러시아 이쪽 증시는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평가 국가 9위에, 예, 탑10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저평가된 순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 예, 지금 뭐랄까, 미국 증시와 다른 그런 밸류에이션 상황에 놓여져 있고, 특히나 주가지수 2000포인트라는 영역에 지금 근접해 있는데, 이 영역이 지난 10년 동안에 뭐 저항선으로 있었다가 지지선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락하려고 해도 콘크리트 바닥, 아주 강한 콘크리트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그 콘크리트 바닥에 철근처럼 속속 박혀 있는 것은, 예, 밸류에이션이라는 저평가 메리트가 철근 안에,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쿡쿡쿡 혹은 H빔처럼 딱 박혀져 있습니다. 자, 물론 미국 증시가 계속 하락하면요, 자, 한국 증시도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 미국 증시가 하락 속도가 급하지가 않다면은, 혹은 미국 증시가 완만하게 하락하거나 횡보한다면은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이네요. 12월 10일자 저액을, 자, 한국과 미국 증시의 상관계수 속 특징을 살펴보니, 예, 제가 카드로, 예, 한번 요 상단에, 예, 이야기를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언급드린 바처럼 하락장이 전개될 때는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상관계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급락하게 되면은 한국 증시도 동반해서 폭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간헐적으로. 예. 마치 아무리 튼튼한 콘크리트라고 하더라도 해머로 꽝꽝꽝 계속 치다 보면 금이 쫙 가는 것처럼 말이죠. 자, 하지만, 자, 미국 증시의 하락 속도가 제한된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미국 증시의 모멘텀이, 예, 뭐랄까, 우위가 바뀌게 되겠죠? 미국 증시에서의 모멘텀보다는 한국 증시의 모멘텀이 세다라는 분위기로 바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어드밴티지는 한국 증시로 넘어오면서 투자자들이 볼 때 미국 증시는 버블인데 모멘텀도 없어. 그런데 한국 증시는 저평가되었는데 모멘텀이 생기려고 하네? 이런 분위기다. 한다면 자연스럽게 돈은, 예, 투자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 한국 증시에 대한 뭐 우리나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생각은 모두가 아니요 라고 하고 있죠. 아니요, 제2의 IMF가요, 우리나라 경제 파탄 날 거예요. 뭐 이런 비관론 좋아하시는 분들, 예, 마치 이제 어떤 막 고통을 즐기시는 분들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 보면요, 최근에 이런 모습, 그리고 한국 증시 극단적인 저평가,
그리고 서서히 바뀌어가는 글로벌 증시에서의 모멘텀 우위, 이런 걸 보면 옛날 광고 중에 그 2000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 영화 친구에 나온, 유호성 씨가 모델로 나온 광고가 있습니다. 동원증권 광고인데요. 모두가 아니요라고 할 때 예! 라고 말하는 그 광고 문구가 계속 마음에 떠오릅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 영상 녹화하기 전에요. 그 광고, 옛 광고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봤습니다. 모두가 아니요라고 할 때 예! 라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듯 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그리고 지인분들께 SNS에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덕분에 매일 더 많은 분들이 저의 영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처럼 저도 증시 토크 변함없이 매일 이어가면서 우리 시청자님들의 성공 투자의 길에 작지만 큰 등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